제가 보장합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소개하는 시술들만 피하셔도 어디 가서 땡스 소리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늘 최고의 시술, 추천 시술들만 떠들썩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크거나 더 나은 대안이 있는 시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심코 그런 시술들을 받고 나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효과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비추천 시술 티어리스트를 나눠서 어떤 시술들을 피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밌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티어를 축구팀에 비유해서 5개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가장 받으면 안 되는 최악의 후보는 퇴출 후보 티어입니다. 퇴출 후보, 지금 당장 팀에서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만큼 이 티어에 속한 시술들은 부작용 위험이 크거나 효과도 애매한 시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티어로는 벤치 멤버, 후보 선수, 교체 카드, 주전 멤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티어들은 제가 해당 티어를 설명할 때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각 티어는 효과, 부작용, 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가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퇴출 후보 티어입니다. 퇴출 후보는 팀에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경기를 망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즉, 이 시술은 효과보다 부작용 위험이 훨씬 커서 추천하기가 힘들죠. 이 시술들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꼭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IPL입니다. IPL은 강한 빛을 피부에 번쩍번쩍 쏘는 시술입니다. 주로 잡티 제거, 홍조 개선, 피부 톤업, 잔주름 개선 등에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IPL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빛을 한 번에 피부에 쏘는 방식이라 레이저에 비해서 넓은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상 피부까지 자극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미나 더 깊은 층에 있는 속기미에 IPL이 닿게 되면 악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IPL 후에 기미가 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고요. IPL 시술 받다가 피부가 더 안 좋아져서 부작용 생기신 분이 저에게 진료 보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미나 색소 침착 치료 위해서 IPL을 추천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먼저 요구를 하세요. 진단을 없이 IPL을 받는 거는 퇴출 후보입니다. 두 번째 퇴출 후보는 흑자 치료에 사용하는 CO2나 어빔 레이저입니다. 흑자는 색소 침착으로 검정색 점같이 생긴 건데요. 색소 침착의 경우 색소 레이저로 색소만 제거를 해야 재발을 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이 CO2나 어빔 레이저는 물리적으로 피부를 표피부터 깎아내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 직후에 반점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고 심하면 색소 침착이나 흉터까지 남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는 색소 레이저로 좀 정밀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CO2 레이저나 어빔 레이저로 흑자를 제거하는 것은 퇴출 후보입니다. 마지막 퇴출 후보는 코필러입니다. 코필러, 수술도 없어서 안전하고 간단하고 미용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코필러를 퇴출 후보에 선정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필러는 코 모양을 높이거나 교정하기 위해서 코에 주사나 캐뉼라로 필러를 넣어주는 시술인데요. 빠르고 간단해 보이지만 코의 복잡한 구조를 생각하면 리스크가 큰 시술입니다. 코는 단순히 뼈 위에 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피부층, 연조직, 뼈와 연골이 여러 층으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의 라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비대칭 생기거나 모양이 아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코는 이제 혈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잘못 시술하면 피부 괴사나 시력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코필러를 퇴출 후보로 분류를 했습니다. 대신 코필러를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 있긴 한데요. 코 실리프팅과 소량의 필러만 조합을 해서 하는 시술 방식입니다. 이 시술은 전문가의 정밀한 설계와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꼭 개인 맞춤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벤치 멤버 티어입니다. 벤치 멤버는 이제 팀에 있긴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큰 활약은 기대하기 어려운 선수를 의미합니다.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는 거죠. 이 티어의 시술은 특정 조건에서는 쓸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율이 낮아 잘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 티어의 시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술은 프락셀입니다. 프락셀은 레이저로 피부 표면을 미세하게 손상시켜서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이 방식은 오래된 흉터나 깊은 주름에 효과적이지만 부정확한 진단이나 부적절한 적용 시에는 오히려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 생긴 흉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락셀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벤치 멤버는 팔자 필러입니다. 이 팔자주름은 단순히 주름이 아니라 얼굴의 볼륨, 피부 처짐, 지방 분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팔자 필러는 단독으로 과도하게 주입하면 이 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받은 시술
시술인데 팔자주름이 더 악화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시겠죠. 이처럼 팔자 필러는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도 꽤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벤치 멤버로 분류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교 필러입니다. 애교 필러는 눈 밑에 볼륨을 좀 추가해서 귀여운 인상을 만들어 드리는 시술인데 미적 기준이 좀 주관적이라서 만족도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애교 필러는 과하거나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족이라면은 좀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시술입니다. 다음 티어는 후보 선수입니다. 후보 선수는 상황 따라 투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전력까지는 아니에요. 즉 특정 케이스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대체 옵션이 많아서 굳이 권장을 잘 안 하는 시술이 이 티어에 속합니다. 후보 선수 티어에 속한 시술은 첫 번째로 이제 써마지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시라면 내 써마지요? 하고 놀라실 텐데요. 한때 고주파 리프팅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술로 이야기가 돼서 더더욱 그럴 겁니다. 써마지는 고주파로 피부 깊은 층을 자극해서 리프팅과 탄력을 주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1회에 200에서 300만 원인 높은 가격 대비 체감 효과가 그만큼은 못하다는 평가가 정말 많습니다. 더불어 요즘에는 효과가 좋은 고주파 리프팅들이 정말 많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불하고 받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요즘은 최신 초음파 리프팅 기계인 소프웨이브도 대체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중간 단계 고주파들을 더 자주 시술하는 방법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써마지는 대체 옵션이 많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서 후보 선수 티어로 분류했습니다. 네 번째 티어는 교체 카드입니다. 교체 카드는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면 경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선수예요. 이 시술은 조건에 따라 꽤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호불호와 변수가 좀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체 카드는 리쥬란입니다. 리쥬란은 연어 DNA, PN을 추출해 만든 주사제로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입니다. 피부톤, 잔주름, 탄력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조건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통증도 매우 심해서 자주 받기 어려운 시술인데 적금처럼 좀 여러 번 받아야 누적 효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통증에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서 돈만 날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피부가 이미 좋다면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감내와 꾸준한 시술 의지가 있다면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네임밸류 대비 실망 가능성이 있어서 교체 카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체 카드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저출력 레이저를 피부에 반복적으로 조사해서 색소를 조금씩 깨트리는 치료법인데요. 주로 기미나 잡티 등 색소 치료에 많이들 받고 계시죠. 레이저 토닝은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성공적인 시술을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우선 레이저 토닝은 색소 진단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부정확한 진단 시에 오히려 색소가 좀 악화할 위험이 꽤 있습니다. 또한 최소 5회에서 10회 이상 꾸준히 받아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간의 간격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간격 역시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가능하시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 카드로 분류했습니다. 마지막 교체 카드는 주베록 볼륨입니다. 주베록 볼륨은 잔주름과 피부 결을 부드럽게 개선을 해주는 시술인데요. 주베록 볼륨은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실제로는 볼륨이 차오르는 효과는 이름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잡혀있는 주름 등을 채우면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개선한 효과는 정말 좋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고 시술을 잘 받으시면 정말 좋은 시술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는 만큼을 자연스럽게 결 보정으로 맞춰지면 만족하실 시술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 카드로 분류를 해야 되는 시술입니다. 마지막 티어는 주전 멤버입니다. 주전 멤버는 경기에 꼭 필요한 핵심이자 안정적으로 활약이 보장된 선수들이죠. 즉 이 시술은 효과와 만족도가 검증돼서 제가 적극 추천할 수 있는 티어입니다. 첫 번째 주전 멤버는 울세라입니다. 울세라는 비수술 리프팅 중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시술입니다. 초음파로 피부 깊숙한 스마스층을 자극해서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보여주고요. 울세라 시술을 한번 받으시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는 다른 장비로 대체하기 어려운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가 좋은 만큼 1회 시술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좀 고가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받으시면 그만큼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효과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프팅에서 확실한 효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울세라를 주전 멤버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전 멤버는 인모드 포마입니다. 인모드 포마는 고주파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관리형 시술인데요. 인모드 포마는 즉각적인 리프팅보다 꾸준한 탄력 유지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거의 없어서 주기적으로 받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인모드는 포마 말고도 FX라는 다른 타입의 팁도 존재하는데요. 둘을 같이 쓰면은 또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마는 피부의 탄력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FX는 지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X로 지방을 줄이면 피부
피부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포마가 탄력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마는 꾸준한 피부 관리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전 멤버로 분류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전 멤버는 슈링크 유니버스입니다. 슈링크 유니버스는 얼굴 윤광 라인 개선을 위한 가성비 좋은 리프팅 입문 시술입니다.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받으시면 뚜렷한 리프팅 효과가 보입니다. 울세라와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요. 에너지와 정밀도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가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울세라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리프팅 초보자분들께 부담 없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술을 피하셔야 될지로 접근을 해서 티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시술을 고민하신다면 정확한 진단, 숙련된 병원 선택, 목적에 맞는 시술,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광고나 가격에 혹해서 선택하지 마시고요. 정말 본인 피부와 상황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러면 후구 시술은 피하시고 효과 좋은 시술만 골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하는 동안 리프팅 닥터 H였습니다.